네, 어제 대구에선 감염 예방 업무를 총괄하는 보건소 공무원이 확진 판정을 받았다고 전해드렸습니다. 신천지 교인이라는 걸 뒤늦게 알려서 논란이었는데요. 이 보건소의 다른 직원 4명도 오늘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서준석 기자입니다. 대구 서구보건소의 감염 예방팀장 A씨에 이어 같은 보건소의 직원 4명도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A씨는 자가격리 통보를 받은 뒤에야 신천지 교인임을 밝혔고 대구시는 23일부터 보건소 직원 전원을 검사해 왔습니다. 대구에 첫 확진자가 나온 것은 지난 18일입니다. A씨가 자가격리에 들어간 것은 20일 늦은 오후입니다. 최소 3일 동안 정상적으로 업무를 하며 직원들을 접촉한 겁니다. 직원 4명은 모두 신천지 교인이 아닙니다. 대구시는 이들이 모두 A씨로부터 옮았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이들 4명은 주로 전화 업무를 맡아 선별진료소를 찾는 사람들을 직접 대면하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대구시는 보건소에서 추가 확진자들과 접촉한 공중보건의 7명 등 직원 33명을 자가 격리시켰습니다. 또 추가 인력 파견을 받아 서구보건소의 선별진료소 업무를 이어가겠다고 했습니다. JTBC 서준석입니다. 네, 지난 23일 경기 용인시에서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20대 여성이 최근에 대구를 방문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습니다. 이 여성은 신천지 교인인 31번 확진자를 접촉해서 검사를 받았는데 설 연휴 이후에는 대구에 간 적이 없다고 해왔습니다. 하지만 용인시는 역학조사 과정에서 CCTV를 통해 지난 16일 해당 여성이 대구 본가 앞에서 가족들과 함께 있는 모습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울산에서도 2명의 확진자가 더 나와서 4명이 됐습니다. 이 가운데 3명이 신천지 신도입니다. 그런데 이 신도들하고 예배를 보거나 교육을 받은 사람이 300명이 넘습니다. 윤두열 기자입니다. 평범한 상가 건물 2층입니다. 비어있는 것처럼 임대 현수막을 붙여놨습니다. 알고 보니 신천지 교회 비밀 교육센터였습니다. 학원 들어온다고. 일단 학생들이 많이 올라갔으니까요. 울산 두 번째 확진자는 지난 18일 거의 하루 종일을 이곳 신천지 교육센터에 머물렀습니다. 당시 94명이 이곳에서 두 번째 확진자와 함께 교육을 받았습니다. 울산시가 연락이 닿지 않는 1명을 빼고 93명과 통화해보니 6명이 증상이 있었습니다. 비교적 증상이 심한 4명이 코로나19 검사를 받고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교육센터가 신천지인지 모르고 온 사람조차 있었습니다. 94명을 조사하고 있었는데 자기들이 신천지인지 모르고 가고 있는 사람도 일부 있었습니다. 첫 번째 확진자는 신천지 울산교회에서 233명과 함께 예배를 받습니다. 그 근처에서 예배를 본 사람이 두 번째, 세 번째 확진자입니다. 예배를 본 233명 중 증상이 있다고 답한 사람은 15명인데 이 가운데 2명이 확진 판정을 받은 겁니다. 이 때문에 울산시는 신천지 울산교회 신도 4,800여 명을 모두 조사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교회가 신도 명단을 넘기지 않아 시작도 못했습니다. JTBC 윤두열입니다. 네, 이번엔 청도 대남병원 연결합니다. 오늘 나온 10번째 사망자도 여기에 입원을 했던 환자입니다. 대남병원은 첫 확진자가 나온 지 엿새 만에 입장문을 냈습니다. 최규진 기자 나가 있습니다. 10번째 사망자의 직접적인 사인이 나왔습니까? 직접적인 사인은 역학조사 결과가 나와봐야 합니다. 이 사망자는 58살의 남성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지난 2018년에 이곳 대남병원 정신병동에 입원해 있던 장기 환자인데요. 지난 21일에 확진 판정을 받은 뒤 한림대 성심병원으로 이송된 상태였습니다. 산소호흡기 치료를 받고 있던 도중 결국 오늘 오후 3시쯤 사망 판정을 받았습니다. 지금까지 대남병원에 관련된 사망자는 전체 11명 중에서 7명으로 늘어났습니다. 네, 이렇게 병원 안에서 무더기로 감염이 나온 데 대해서 대남병원은 뭐라고 설명을 했습니까? 대남병원 측은 환자들이 나타나기 시작한 게 지난 2월 15일부터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환자 일부들이 정신병원 5층 정신병동을 중심으로 의료진과 환자들이 일부 유사한 증상을 호소하기 시작했다는 건데요. 처음에는 발열 증상 등을 호소했는데 상태가 심하지도 않고 한두 명뿐이어서 정식으로 코로나 검사를 의뢰하지는 않은 상태였습니다. 게다가 당시까지만 해도 감기 증상과는 구분이 가지 않았다고 했는데요. 이후 독감과 흉부 검사
검사를 진행했지만 유의미한 검사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또 그때까지만 해도 청도 인근에서는 확진자가 나오지 않아서 코로나 검사 자체를 생각을 못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결국 증상이 악화된 이후인 지난 18일 검사를 의뢰해서 다음 날부터 확진자가 늘어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네, 그리고 어디에서 감염이 시작됐는지도 아직 안 밝혀진 거죠? 그렇습니다. 다만 병원 측은 두 가지 가능성을 놓고 자체 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우선 폐쇄병동에 입원했던 환자들의 외부인과의 접촉 또는 노출 가능성입니다. 지난달 22일부터 이달 13일까지 환자들이 외출이나 외박을 25차례 정도 나갔다는 건데요. 하지만 의료진이 동행하는 외부 진료와는 달리 구체적인 환자들의 이동 동선 등을 전부 파악할 수는 없다고 했습니다. 또 죽은 이만희 회장의 친형이 지난달 말 이 병원에 입원했던 사실도 공개를 했습니다. 이 씨는 사망 직전인 1월 27일부터 31일까지 제 뒤에 있는 1층 응급실에 입원해 진료를 받았던 것으로 파악이 됐는데요. 장례식뿐 아니라 임종을 지키기 위해서 신천지 교인들이 다수 병원을 방문했을 가능성도 있다는 취지입니다. 네, 그리고 신천지 교인들 중에 거기에 다녀간 사람이 얼마나 되는지는 파악이 됐습니까? 아직까지도 정확한 숫자는 파악되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보건당국에 낸 장례식 부조금 명단에서 방문자가 178명 정도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신천지는 이 중에서 교인이 47명 정도라고 주장했는데 응급실에는 방문한 적이 없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하지만 공식적인 참석 명단은 없어서 보건당국도 이렇다 할 추정치를 내놓지 못하고 있는 상태인데요. 다만 이번 기간과 장례식 기간을 합치면 모두 일주일이 넘기 때문에 다수의 교인들이 이곳을 방문했을 가능성도 나오고 있습니다. 청도 대남병원 측은 직원이나 가족들 중에서 신천지 교인이 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가능성에 대해서는 일단 부인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청도 대남병원에서 최규진 기자가 전해드렸습니다. 그런가 하면 경기도가 역학 조사를 해봤더니 지난 16일에도 신천지 과천 본부에서 대형 예배가 열렸던 걸로 드러났습니다. 전국 각지에서 신도 10,000명 정도가 참석을 했고 이 가운데 벌써 2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참석했던 사람들에 대한 추적 조사를 서둘러야 할 걸로 보입니다. 전다빈 기자입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자신의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에서 신천지와 관련한 경기도의 역학조사 결과를 설명했습니다. 지난 16일 신천지 과천본부에서 신도 약 10,000명이 모여 예배했다는 겁니다. 과천본부 예배에 참석한 신도 중 2명이 이미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서울시 서초구, 경기도 안양시 등에 거주하며 수많은 사람을 접촉한 뒤였습니다. 경기도 안양시 확진자 A씨는 아내도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경기도 등 수도권에서도 집단 감염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입니다. 경기도 과천시는 예배에 참석한 과천 거주 교인 58명을 자가격리하고 전화로 증상을 매일 확인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예배에 참석한 신도 모두에 대한 검사와 격리가 시급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정확한 명단 확보가 문제입니다. 이 지사는 경기도 성남시 확진자의 경우 대구 집회에 참석했지만 신천지 측이 제출한 명단에는 빠지는 일이 발생했다고 설명했습니다. JTBC 전다빈입니다. 네, 경기도는 과천의 신천지 사무실에서 신도 33,000여 명의 명단을 확보했습니다. 신천지 본부가 있는 과천으로 가보겠습니다. 하예빈 기자, 신천지에서 신도 명단을 정부에 주겠다고 했는데 경기도가 오늘 강제 진입을 한 이유가 있습니까? 네, 일단 기다리고 있을 수만은 없다는 게 이유입니다. 경기도청은 지난 16일 신도 10,000여 명이 참석한 예배가 열려 1시라도 빨리 명단이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조사는 이곳에서 오늘 오전 10시 반쯤 시작해 오후 5시 반쯤 마무리됐습니다. 7시쯤엔 중앙사고수습본부가 찾아와 전국 신천지 신도 명단을 확보해갔습니다. 현재는 조사에 참여했던 사람들 대부분이 철수한 상태입니다. 경기도는 신천지 측에서 제출한 자료를 검증하기 위해 오늘 조사에 디지털 포렌식 전문가도 참여시켰습니다. 네, 그리고 이재명 경기도지사도 현장에 다녀갔죠? 네, 오늘 오후 2시 반쯤 현장을 찾았습니다. 4시를 조금 넘긴 시각 건물에서 나왔는데요. 발언 잠시 듣겠습니다. 그것도 아주 빠른 시간 내에 조사가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가 역학조사를 현장에서 하게 됐습니다. 이미 제출된 명단은 가공의 여지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직접 원본과 대조하고 받기 위해서 여기 온 겁니다. 네, 근데 거기 근처에 최근에 확진 판정을 받은 신도들이 다녀간 예배당도 있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이 건물 4층에는 신천지가 본부로 사용하는 업무 공간과 회의실이 모여 있습니다. 주변 상인들은 이 건물에서 신천지 총회장인 이만희 씨를 본 적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직접 한번 들어보시죠. 소문 났지만 생각보다 수행 비싸겠지. 사람들이 비교했으면 한데. 네, 이곳에서 걸어서 3분 거리에는 신천지 신도들이 매주 모이는 예배당이 있습니다. 경기도청은 이곳을 찾았던 신천지 신도 2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자 어제 예배당을 모두 폐쇄하는 행정처분을 내렸습니다. 네, 오늘 조사 과정에서 충돌은 없었다면서요? 네, 신천지 측은 오늘 진행된 경기도청의 조사에 문제없이 협조했다는 입장입니다. 경기도청 역시 신천지 측과 원만한 합의를 통해 명단을 확보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실제로 현장에 경찰 2개 중대가 배치되고 구급차도 대기했는데 별다른 충돌은 없었습니다. 네, 그러면 명단에 있는 신도들에 대해서는 어떤 조치가 취해집니까? 네, 명단을 바탕으로 정보와는 별개의 전수조사를 하겠다는 게 경기도청의 입장입니다. 전화를 통해 코로나19 감염 증상의 유무를 확인하고 그중에서 검사할 필요가 있는 사람을 분류해 추가 조사를 진행하겠다는 겁니다. 또 신천지 대구교회 예배에 참석한 사람이 있는지도 추가로 확인하겠다고 했습니다. 네, 하예빈 기자가 전해드렸습니다. 신천지는 총회장인 이만희 씨의 2번째 입장문을 공개했습니다. 개인 정보를 보호해 준다면 전체 신도 명단을 정부에 넘기겠다는 내용입니다. 오선민 기자입니다. 이만희 씨는 나흘 전 입장문에서 코로나19 사태를 마귀가 일으킨 짓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새벽 2번째 입장문을 냈습니다. 이 씨는 전체 신도 명단을 정부에 제공하고 전수조사를 진행하겠다고 했습니다. 예비 신도인 교육생들도 코로나19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도 했습니다. 신천지 전체 신도 수는 20만 명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만 전제를 달았습니다. 이 씨는 정부에서 성도들의 개인정보 보호 방안을 마련한다는 전제 하에 진행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신천지는 지난 20일 대구교회 신도 9천여 명의 명단을 질병관리본부에 제공했지만 전체 신도 명단은 주지 않았습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신천지와 협의를 통해 전체 신도 명단과 연락처를 받기로 어젯밤 늦게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교회 측의 자발적 협조가 없을 경우 법적 수단을 강구할 수밖에 없다는 의지를 강조하였고 중대본은 명단이 확보되는 대로 전국 보건소와 지자체 등에 배포하고 코로나19 조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JTBC 오선민입니다. 네, 그런데 신천지의 신도 명단에 교육생 신도들은 빠져 있습니다. 교육 단계에서는 자신이 신천지 교육생인지도 알 수 없는 경우도 많다고 하는데요. 이런 교육생들은 감염 가능성이 있다는 걸 지금까지 모를 수도 있습니다. 오효정 기자입니다. 과거 신천지 교인이었던 청년들은 자신이 신천지 신도란 걸 뒤늦게 알았다고 말합니다. 보통 이제 중도를 당한 사람이 신천지라는 것을 알게 될 때는 신천지 교육이 들어간 지 3개월에서 4개월 때쯤에 심리 검사 등을 빌미로 접근한 뒤 주기적인 성경 공부 모임에 오게 해 전도하는데 이때까지 신천지란 걸 숨기기 때문입니다. 성경 공부는 복음방이나 교육센터에서 하는데 간판은 스터디룸 등으로 붙어 있습니다. 3, 4개월 동안은 거기서 신천지라고 물어봐도 신천지라고 이야기를 안 해주고 다른 곳이다라고 이야기. 교육생 신도들은 자신이 신천지를 통해 코로나19에 감염될 가능성을 아직 모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교육한 사람을 빨리 공개를 해야 돼요. 이곳이 신천지였다는 것을 알려줘서 하루빨리 이 예방을 하게끔 만들어줘야죠. 지난 23일 광주에선 확진자가 교육생들을 가르친 100여 명 규모 성경 공부 모임에서 확진자가 하나 더 나왔습니다. 신천지 측 명단에는 교육생들이 없습니다. 시험만 합격해서 입교가 되어야 이 정도니까 그분들은 명단은 안 들어있습니다. 지난해 신천지 신도 수가 16,000명 넘게 는 걸 감안하면 교육생도 적지 않을 걸로 추정됩니다. 취재가 시작되자 신천지 측은 교육생도 검사를 받을 수 있게 하겠다고 했지만 개별적으로 신천지 교육 사실을 알리거나 명단을 고치진 않을 계획입니다. JTBC 오효정입니다.
신천지에선 경제적인 압박 때문에 신분을 속이고 다수를 대상으로 무리하게 전도를 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저희 취재 결과 이만희 총회장은 전도를 못하면 100만 원 정도의 벌금을 내게 했는데 이런 방법이 코로나 사태를 키웠을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습니다. 김지성 기자입니다. 이만희 신천지 총회장이 신도들에게 전도를 강요합니다. 어쩌하니 전도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안 하는 사람은 이것은 문제가 있다는 것이거든요. 전도하지 않으면 100만 원 넘는 벌금을 물리겠다고 말합니다. 그 사람들은 돈을 내면 어떻게 하느냐. 요즘 돈 100만 원 가지고 집화자에 그 돈 받아 전도해 주려고 하는 것이거든요. 단체 채팅방에도 공지를 올려 벌금을 강요합니다. 전도를 못했으면 전도비라도 내야 한다며 공짜 천국이 어디 있냐는 표현까지 등장합니다. 이렇게 거둔 벌금 가운데 일부는 전도를 많이 한 신도에게 돌아갑니다. 그런데 1등을 해 이 돈을 가져간 사람 중 한 명은 이만희 씨 본인입니다. 이 씨가 수십억 가까이 가져갔다는 주장도 나옵니다. 사람이 있겠습니다. 네, 누군지 다 아시죠? 사랑하는 약속의 목자 총장이십니다. 신천지에 몸담았던 사람들은 벌금을 내지 않기 위해 신분을 숨긴 채 전도에 나설 수밖에 없다고 말합니다. 안 할 수가 없어요. 그 안에 있으면 어떻게든지 가족들, 아는 지인들, 심지어 다니던 교회 안에 일하는 사람 어느 누구든 이런 특유의 포교 방식이 코로나 사태를 키웠을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습니다. JTBC 김지성입니다. 네, 신천지 측은 집단 감염의 원인을 자신들이 아닌 중국 학생들이라고 주장합니다. 지난달에 단체로 대구에 수학여행을 온 중국 학생들 때문이라는 건데요. 대구시는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박준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 언론사가 지난 21일 보도한 기사입니다. 지난달 대구에 왔던 중국 수학여행단 때문에 코로나19가 확산됐을 가능성이 있다는 내용입니다. 이후 인터넷 카페 등에서 마치 사실인 것처럼 빠르게 퍼졌고 신천지 교인들은 자신들과 무관하다는 주장의 근거로 활용했습니다. 왜 31번 탓을 하냐고요. 그 전에 중국인들 왔는데 왜 대구에서 시작했을까요? 1월 10며칠날 대구 청소년들이 수련회 온 거 아시죠? 이들이 말하는 수학여행은 지난달 14일부터 16일, 18일부터 20일까지 두 차례에 걸쳐 진행됐습니다. 대구를 찾은 중국인은 모두 1,088명. 이들과 접촉한 한국인은 모두 314명입니다. 한중 교류 행사는 팔공산 근처의 식당이나 박물관 등 밀폐된 공간에서 이뤄졌습니다. 대구시가 전수조사한 결과 아직 증상이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중국 현지하고 대구에 그때 당시에 교류 행사에 참여했던 분들 대상으로 다 조사를 했는데 아직까지 확진자가 한 명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신천지의 전직 간부는 신천지의 예배 방식을 코로나19 확산의 원인으로 지목했습니다. 출결을 안 하면 이제 따로 분리를 해서 그 관리해야 하는 대상으로 빠지기 때문에 출결에 굉장히 민감해요. 간격 그냥 요만큼 해요. 그냥 거의 붙어 있다고 보시면 돼. 대구시는 중국 수학여행단과 관련해 허위 사실을 퍼뜨리면 고발하겠다는 계획입니다. JTBC 박준우입니다. 신천지 대구교회를 다녀온 신도들이 확진된 광주는 대학가가 비상입니다. 평소에도 대학 안에서 포교 활동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주요 대학들은 학내 포교 활동을 금지하는 등 바짝 긴장하고 있습니다. 정진명 기자입니다. 대학교 교문에 긴급 공고문이 세워졌습니다. 건물 입구 곳곳에도 보입니다. 최근 신천지 대구와 광주 교회 행사에 참석한 사람은 되돌아가라는 내용입니다. 관련자와 밀접 접촉한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진 신고와 자가격리를 독려하기도 합니다. 광주 전남에서 가장 큰 신천지 교회와 가까운 전남대가 특히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평소에도 포교 활동이 많아 마찰이 많았던 곳입니다. 커뮤니티 어플리케이션이 있는데 거기서 항상 그런 글이 올라와요. 신천지 싫다. 다른 대학은 포교 활동 적발 시 아예 강제 퇴교 조치까지 경고하고 나섰습니다. 아예 모르는 사람과 접촉을 자제해달라는 안내를 하는 대학도 있습니다. 하지만 신천지 교인을 확인할 방법이 마땅치 않습니다. 자진 신고를 독려해도 신고한 사례는 거의 없습니다. 특정 종교에 한해서 저희들이 배척을 하거나 그 종교만 해서 일괄적으로 지도하거나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어렵고 하는 거 그런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코로나19 확산 속에 포교 활동이 기승을 부리는 대학가가 개강을 앞두고 비상이 걸렸습니다. JTBC
정진명입니다. 신천지 총회장인 이만희 씨 행적은 중요한 정보입니다. 청도 대남병원 장례식장에서 치른 친형의 장례식에 다녀왔기 때문에 이 씨가 감염되지 않았다고 단정할 수가 없어서입니다. 하지만 어디에 있는지 여전히 묘연합니다. 저희 홍지용 기자가 이 씨가 머물렀다는 가평 일대를 가봤습니다. 강 건너로 2층짜리 흰색 건물이 모습을 드러냅니다. 평화의 궁전으로 불리는 신천지 연수원입니다. 신천지 가평 연수원 앞입니다. 이만희 총회장이 평소 머무르는 장소 중 한 곳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문이 굳게 닫혔고 시설을 폐쇄한다는 안내문도 붙어 있습니다. 안에는 승용차도 한 대 보입니다. 닭도 걸어 다닙니다. 계세요? 문을 두드리고 담당자에게 전화해도 열리지 않습니다. 이 씨가 2013년쯤 교단 내 2인자였던 김남희 씨와 함께 지낸 곳으로 알려진 별장입니다. 풀숲이 무성합니다. 출입문은 바닥에 쓰러져 있고 집안 물건들은 밖에 나와 있습니다. 아무도 없습니다. 소유자는 김 씨지만 현재 가압류대 경매에 넘어갔습니다. 전직 신천지 관계자는 이 씨가 거처를 자주 옮긴다고 말합니다. 김남하고 뭐 할 때는 세종시에 아파트에 있었는데 이제 뭐 지금 관계가 그러니까 또 거기도 안 갔을 것 같고 잠재해 있는 거죠 뭐. 신천지 측은 이 씨가 국내에 있는 것은 확실하지만 정확히 어디에 있는지는 알 수 없다고 전했습니다. 이달 초 청도 대남병원을 다녀간 이 씨가 코로나19 관련 검사를 받았는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JTBC 홍지용입니다.